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주의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식 체크 12월 5주차 방송이고요. 금주 키워드는 개인 양도 차익 회피 매물, 그리고 미국 세제 개편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증시를 말씀드리면 마무리돼가는 증시 조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탄절날 보내드리는 주간 증시 체크 이제 출발합니다. 자, 마무리돼가는 증시 조정.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 11월 말까지 지수는 횡보 내지 소폭 상승 가능하다. 물론 지난주에 개인 양도 차익 매물이 나오느라고 회피성 매물이 나오느라고 지수가 좀 빠졌지만 이제 금주부터는 지수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최소 횡보는 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1월 증시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는 이제 금주부터 12월 26일부터 주도업종 및 테마를 종목별로 이제 선취매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는 주도업종 테마를 주시하면서 이제 1월 증시를 본 후에 이제 종목별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서 계속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핵심 업종, 핵심 테마를 미리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핵심 업종이 가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마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테마라는 게 급등락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아니신 분은 안 하시고, 그러니까 리스크와 수익은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이 크고 리스크가 적을수록 적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핵심 업종 중심으로 하시고, 난 수익이 좀 높다 하고 싶으신 분은 핵심 테마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제가 추천한 첫 번째 종목이 있는데 그게 11%인가 수익이 바로 났어요. 근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하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예상치 못하게. 그런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빠졌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개인의 투자 성향과 철학에 맞춰서 잘 선택해서 요거 중심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년 증시를 준비하며 17년 매매를 이제 마감하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는 이제 개인 양도 차익 회피를 위한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했는데 12월 26일, 그러니까 화요일 기점으로 이제 종료이죠. 왜냐, 최소한 26일은 팔아야 이제 이번 달에 28일까지만 있죠. 그러다 보니까 26일에 못 팔면 이제 27일에 팔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3일에 매도가 끝나니까 26일에 팔아야 28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거의 다 왔다. 그리고 팔러면 이미 많이 팔았겠죠. 정말 못 팔은 사람만 끝까지 와서 갖고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매도가 사실상 지난주에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을 그걸 하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12월 22일 금요일 날 지난주에 그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대규모 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증시 상승의 터닝 포인트일지 한번 주목해 보자 라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한 9월부터 10월까지 차트를 보시면 10월까지 이렇게 계단식 상승을 했고요. 11월에 횡보를 하다가 이제 추세를 이탈을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12월에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보 이제 추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계단식 상승 이탈 후에 이제 반등을 하다가 이제 조정장이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금융 딱 하나 좋았어요. 지난주에 금융업종에 은행업종만 좋습니다. 이 금리 인상 관련으로. 그러다가 전기 전자가 대규모 차익이 나오고, 금융 또 증권 또 미래에셋이 그 유상증자를 대규모 하면서 투심이 악화됐죠. 그래서 증권 주식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말 추세 이탈 후 계단식 하락 패턴이 지속 중이고, 4분기 실적 발표가 임박한 이제 18년 1월 중순까지는 상승 방전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2월 1주차 이렇게 계속 2주차까지 횡보를 하다가 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3주차에서 만약 상승을 하려고 그랬으면 거래량이 늘어났어야 돼요.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서 거래량이 늘면서 고점을 높여야 됐던 거죠. 저점을 높여야 되는 거죠. 저랑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됐고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됐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주와 동일하게 금융투자 홀로 매수하고 있다, 요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보시면 기관이 매수를 했잖아요. 그 대부분이 금융투자다. 그래서
이따 보시고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연말까지 기간 조정 및 개별 종목 정제다. 그래서 소극적 투자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피는 비중을 낮추자. 그래서 18년도 증시 준비하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 자, 코스닥 금융투자 ETF 엄청 팔았네요. 그죠? 그리고 산 거는 이제 그 인버스, MSCI 뭐 이런 지수 관련 샀고 여러 가지 뭐 샀죠. 코스피 섹터별 대표주 샀죠. 뭐 네이버, 포스코, 현대차, LG화. 뭐 그러니까 여러분 난 대형주 하고 싶으시다는 분은 이런 그 업종별 대표주 중심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이게 턴할 때 기다렸다가 아시겠죠? 그 지수는 좋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ETF를 죄다 갖다 파는데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그죠? 자, 외국인은 뭘 사고 팔았는지 보시죠. 자, 판 거. 자, ETF랑 지수 관련주랑 화장품주를 팔았고요. 중국 소비주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개별 종목 매수했다. 근데 매수한 금액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포스코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그거 얼마예요? 저희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580억 샀지만 삼성전자 얼마 팔았어요, 여러분? 3,400억 팔았죠. MSCI 코덱스 다 이게 코덱스죠. 저거를 그러면 거의 7천억 정도를 판 건데 외국인이 그죠? 매수한 거 탑3는 얼마 샀어요? 한 1,000억 샀나요? 1,100억 샀나요? 1,200억? 그 정도 산 거죠. 네. 그 중국 소비주를 팔았네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강원랜드도 어떻게 보면 중국 소비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 차익 실현이 지속되는 반면 기관이 2,450에서 2,500 부근의 시장을 재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결국 이게 뭔 얘기냐?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팔고 떠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IT 업종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은 여러분 좋은 걸 사느냐 나쁜 걸 사느냐가 아니라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좋냐 나쁘냐 그건 과거의 거고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걸 보고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IT가 더 내년보다 좋아질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IT 업종을 파는 거고 내 이익이 계속 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내년에 외국인이 무엇을 담을까는 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 수급을 보는 거죠. 무엇을 사고 파느냐 그 종목을 사냐 파냐를 보려고 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외국인이 파는데 근데 왜 리밸런싱이냐 돈 갖고 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으나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외국인이 팔았어요. 돈을 미국으로 빼가요. 뭐 외국으로.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한국 주식을 원화로 갖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위해선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상품을 사고 주식을 사고 한국 주식을 팔아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으로 막 갖고 가요.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외국인이 자꾸 달러를 찾아서 갖고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원화가 강세니까 어쨌든 포트를 리밸싱하거나 캐시로 갖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아직 시장을 떠나고 있진 않다. 캐시나 종목으로 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시장에서는.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3개월 차트인데 이렇게 11월까지 올랐다가 말까지 올랐다가 이제 쫙 했다가 반등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근데 마지막 날 반전을 했죠. 또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한 종목보다 이런 게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지금이 빠진다. 만약 빠지면 일시적인 반등이고 만약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간 다음 지금이 저점인 거죠. 이런 주도주를 사기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 개인적으로. 근데 빠질 것 같진 않다라는 말씀, 확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정책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 지난주에 정책이 많이 발표됐어요. 뭐 신재생 에너지도 발표됐고, 뭐 화장품도 됐고, 뭐 선도 산업 뭐 하여튼 이런 것도 막 발표됐어요. 근데 시장이 그 개인 양도 차익 매물 때문에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지속되며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에. 자, 한번 보시죠. 자, 12월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이제 해서 반등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막바지에 전환이 됐죠. 그죠? 특히 이제 금융투자의 지속적인 계속 말씀드리죠. 전주와 동일한데 금융투자는 계속 왜 셀트리온,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느냐. 진짜 그렇게도 사는지 보시죠. 얘네 평단가가 손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죠. 그럼 얘네들 진짜 뭘 사고 팔았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계속 사네요. 그죠? 얘는 탑 20 안에서 산다. 탑 20, 탑 22. 그러니까 시장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개별 종목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만약 여러분 간다 그러면 얘네도 셀트리온, 신라젠 이런 거 사겠죠. 그리고 IT를 샀고 얘네는 탑 30까지 30까지 산 거죠. 결국 코스닥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향후 장세가 좋다면 우리는 이 탑 30 종목 안에서 승부를 봐야 된다. 개별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 정책 관련되고 탑 30위 안에 드는 거 교집합인 종목을 사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관들이 시가총액 상위 30위 종목을 천천히 매수하고 있다. 전주와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지난주 핵심 뉴스. 연말 마감하는 조용하고 담담한 증시다. 실종된 산타랠리. 그쵸? 없죠? 근데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과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이 올라도 우리 게 떨어지고 요건 한번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떠나는 큰손 코스닥 귀청 이거 계속 말씀드리죠. 보유 주식 가치 15억 이상이면 그 대주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 큰손이 연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인데 일부가 이제 가상의 비트코인 주의 엄청 하고 있죠. 그죠? 이동하고 있다. 이게 이제 27쯤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식지 않는 반도체 고점 논란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안 좋겠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오면서 안 좋죠. 그래서 이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보셔야 되자. 이게 대장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좀 문제인데 미국이 세제 개편안을 통과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 이제 10년간 역대 최다 1,600조 감세를 합니다. 중요한 게 이제 법인세율 인하를 35%에서 21% 떨어뜨렸고 송환세 인하다. 이게 이제 35%에서 12%에서 14.5% 인하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약간 설명드리면 제조업이 사실상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예전부터 좋은 건 싸서 이렇게 수입해서 쓰면 된다. 중국이 그렇게 물가를 낮춰줬죠. 저렴한 그걸로. 근데 이제 지금 얘네가 완전 고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 한 4만 7천 불 돼요. 개인 소득이. 그 GDP 개인별 그게. 근데 실질 거는 15,000불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완전 고용 상태인데 고용의 질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빙이나 이런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제조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괴팍하고 뭐 이상하게 나오지만 굉장히 치밀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끌어들이려고 미국의 제조업을 만들려고 외국 애들도 하고 뭐 자국 미국 기업도 나가려는 거 막 뭐라 그러고 해서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혜택을 주는데 법인세율 인하해 주죠. 이러면 개별 미국 기업의 EPS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송환세, 뭐 구글이나 뭐 이런 외국에서 돈 많이 벌었는데 그걸 갖고 오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그걸 12에서 12.45% 대폭 낮춰준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미국 경제가 좋아지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신흥국이나 우리나라 증시는 악재인 거고,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좋아지면 돈이 많이 도니까
그 글로벌 증시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신흥국 증시와 선진국 디커플링 되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 다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환율이 지금 빠지지 않으니까 원화가 약세가 안 되니까 어쨌든 우리 한번 좀 더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 증시 전망 및 대응 전략 설명드릴게요. 자, 향후 추가 악재 주도주 없는 수남의 장세 지속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 지속된다는 말씀드리고, 주요 이벤트로는 2018 경제 정책 방향 발표가 12월 27일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및 코스닥 기업 활성화 포함되어 있고요. 2018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이 12월 28일에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한 암시를 한번 하도록 하는, 이제 암시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겠죠. 이런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공격적 투자자는 개별적 테마 매매 혹은 IT 주도주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시장을 관망하셔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증시 굉장히 이번 주 증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의 증시가 한번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1월 1일 방송 안 냅니다. 벌써 18년 새해군요. 이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요. 1월 증시 이벤트 및 전략, 제가 한 달에 월간 증시를 이제 미리 예측해보고 그에 대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이죠. 이게 벌써 그럼 13번째 시간이 되네요, 여러분.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원샷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원샷이었습니다.